합성함수의 극한 설명하겠습니다. 합성함수. 자, 우선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합성함수 y는 fx의 극한은 y는 g 합성 fx의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를 각각 이용하여 대응관계를 그려서 파악한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래프를 그리고 판단해주는 방법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게 조금 더 어려워서 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때 첫 대응 결과인 fx의 값이 b보다 작은 값 또는 큰 값이면 b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지 b인지를 구별하여 gx에 의하여 최종 대응되는 결과를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선 첫 대응 결과인 fx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선 리미트 x가 a로 당할 때 g 합성, 이렇게 합성 함수의 극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fx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것이 y는 fx인데 이거의 값이 이렇게 a 값으로 당할 때 이 값이 b다 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처음 대응되는 a 값으로 대응되는 fx가 b인지 b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 후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좋은 표현은, 계속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이렇게 쓰는 표현이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g 합성 fx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거는 g의 fx가 a보다 약간 작을 때는, a보다 약간 작은 값을 당할 땐 b보다 약간 작은 값을 당하겠죠. 그래서 b-0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a보다 약간 클 때는 a보다 약간 큰 값으로 당할 때는 g의 b보다 약간 큰 값에서 당한다 라고 대입한 후, 그 다음에 이제 g의 b 보다 약간 작을까 g의 b보다 약간 큰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쉬운 표현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써서 좌측 당하는 값과 우측 당하는 값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뭐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리미트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이렇게 쓰신 후 이렇게 보시고 좌측 당하는 값과 우측 당하는 값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처음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써 있는 게 이게 fx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여기를 a일 때 b라고 볼게요. 자, 그리고 이것을 gx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hx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 값들을 계산해 볼게요. 만약에 리미트 x가 a로 당하는데 우측 값의 fx의 값은 표현을 b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a로 당할 때 a보다 약간 큰 값 이렇게 당하겠죠. 자, 그러면 b라고 쓰지 마시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자, 그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리미트 x가 a의 우극한으로 당할 때 gx는 이렇게 당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건 그냥 b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다가갈 때 hx는 이것은 이렇게 다하죠. 그럼 b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다가감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가장 좋은 표현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고 이렇게 생겨 있고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자, 그럴 때 리미트 x가 1로 당할 때 g 합성 fx의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fx가 1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당하죠. 그러면 1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당할 땐 1보다 약간 작다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쓰시고 1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당한다. 그러면 1보다 약간 큰 값에서 당할 땐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1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다가간다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하겠습니다. g에 1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다가가면 1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다가가면 0이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0입니다. 따라서 값을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로 당할 때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그러면 2로 당할 때 fx는 2보다 약간 작을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보다 약간 작을 때 이렇게 당하겠죠. 이것을 0이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0보다 약간 크니까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리고 2보다 약간 클 때 2보다 약간 큰 값에서 다가가는 것은 1이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g의 0보다 약간 큰 값에서 다가가면 g의 0보다 약간 큰 값에서 다가가면 1이죠. 그리고 g의 1의 값은 g1의 값은 1입니다. 이렇게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얘의 값은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하면 이것은 x에 대한 이야기로 우선 생각해 보세요. 좌측 당하는 값과 우측 당하는 값 이렇게 극한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다른 걸 풀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여기다 쓸게요. 정중앙에다 쓸게요. x가 0으로 닿을 때 g의 fx의 값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건 0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g의 fx는 0보다 약간 작을 때 fx는 0보다 약간 작을 때죠. 그러면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0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다가갑니다. 그리고 0보다 약간 클 때 fx는 0보다 약간 큰 값에서 다가가죠. 따라서 0보다 약간 큰 값에서 다가갑니다. 따라서 g의 0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다가갈 때는 g의 0보다 약간 작은 값은 0이죠. g의 0보다 약간 큰 값은 1이죠. 따라서 이건 같지 못하죠. 따라서 이것은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됩니다.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리미트 2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당할 때 f의 t 플러스 2의 t 마이너스 1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자, 유리함수 푸는 거 아시죠? 유리함수 만약에 t 플러스 2분의 t 마이너스 1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는 유리함수 풀어주는 방법은 개수 1 써주면 되고 t 플러스 2분의 분모 0 되는 값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자, 이제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이거는 2의 리미트 t가 무한대로 나갈 때 한없이 커질 때란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이거에 f의 1 플러스 t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값을 볼게요. t의 값이 한없이 커지죠. 그러면 그래프를 봐주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런데 t의 값이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면 이렇게 한없이 커지면 전체 값은 한없이 0으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얘의 값은 0인데 0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다가갑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0보다 약간 작은 값 마이너스 0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또는 분모가 한없이 커지니까 한없이 무한대로 커지고 분자는 가만히 있으니 전체의 값은 0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분모의 값이 한없이 커지죠. 그리고 분자는 가만히 있죠. 생각해보세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 계속 나아가면 분모가 계속 커지면 전체 값은 한없이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계속 할게요. 자, 그러면 얘의 값이 분모의 값은
0이라는 건 아시고 양수로 나가죠. 무한대니까. 얘는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 0. 이렇게 한 방에 표현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f의 1 마이너스 0이죠. 1보다 약간 작은 곳에서 다가가는 값은 이렇게 다가갑니다. 따라서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앞에 2가 곱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다할 때 f의 t-2분의 4t 플러스 1의 값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나올 때 f의 자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4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t-2분의 분모 0 되는 값 대입해주면 9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아까 배운 거 써볼게요. t가 무한대로 나가죠? 그러면 분모는 한없이 커지죠. 분자는 가만히 있으니까 전체 값은 0이겠네요. 그런데 분모는 양수이므로 양수 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f의 4 플러스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따라서 4로 다한데 플러스 쪽에서 즉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1로 나가겠죠. 따라서 답은 4 플러스 1 즉 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보다 약간 작은 값 2 맞죠? 그리고 4보다 약간 큰 값 1 맞습니다. 자, 따라서 잘못 계산을 했네요. 깜짝 놀랐네요. 자, 이게 5가 아니죠. 그쵸? 여기 마이너스죠?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라고 써있죠?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3입니다. 잠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fx가 0보다 작을 때는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x 플러스 2란 뜻이겠죠. 자,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x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수열 an은 a1의 값이 1이고 그리고 an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겨 있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럴 땐 무조건 써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써보겠습니다. a2는 f의 a1이죠. 그쵸? 자, 따라서 a1의 값이 1입니다. 자, 따라서 f1의 값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f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준 값은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양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다시 양수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2분의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제 A3 해보겠습니다. A3는 F의 A2겠죠? 자, 이게 2분의 3이죠. 그러면 이 값은 2분의 3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4분의 3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플러스 다시 2가 됩니다. 또 양수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값은 4분의 428 해서 5가 됩니다. 자, 이것으로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조건 an은 양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1이었죠? 2분의 3이었죠? 양수였구나. 자, 따라서 이걸 하나씩 다 넣고 계산하기보단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an 플러스 1은 f의 an입니다. 매우 좋은 표현이니까 잘 보세요, 이거. 그러면 fan은 an의 값이 양수입니다. 그렇죠. 계속 몇 번 계산해봐서 아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러지 않아도 얘는 항상 반이고 그리고 이 값에 대한 이야기를 써서 넣어보면 항상 양수라는 걸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n은 양수입니다. 이거의 값은 양수입니다. 자, 따라서 이 밑에 있는 식 마이너스 2분의 1 x에 대입해 줘야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an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음수겠죠? 자,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 an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이 값을 푸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잘 보세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한없이 커질 때 an의 값을 구하라. 즉 an은 수렴할 겁니다.
왜냐하면 수렴하니까 문제로 나왔겠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의 n번째의 값과 n 플러스 1번째의 값 중 뭐가 더 클까요? 당연히 이것은 같습니다. 아시겠죠?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수렴할 때에 대한 하나의 점화식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인지하시면 그 다음 이야기가 좀 더 쉽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거의 값은 n이 무한대로 할 때 an의 값을 알파라고 봐주면 an 플러스 1도 알파의 값을 수렴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제 이 값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n을 무한대로 보내줄게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줄게요. 그러면 이 값은 이건 알파겠죠.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해주면 2분의 3 알파는 2. 따라서 알파는 3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3분의 4에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자, 다음 y는 f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고 gx가 자 이렇게 생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게 gx입니다. 자, 그런데 2로 당할 때 값이 0이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려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그쵸? 자, 그리고 요 값이 2죠. 그리고 0 대입했을 때 값이 4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산할 값은 리미트 x가 0의 우측 값으로 당할 때 g 합성 fx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0보다 약간 큰 값에서 당할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이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약간 크겠죠. 그러면 g의 0보다 약간 큰 값은 4로 다가갑니다. 자, 이제 다음 거 하겠습니다. 리미트 x가 1보다 약간 큰 값에서 당할 때 g 합성 fx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fx가 1보다 약간 큰 값에서 당하면 fx가 1보다 약간 큰 값에서 당하는 거죠. 그러면 1보다 약간 큰 값에서 당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알려줬는데 이게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g에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값에서 나가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큰 값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3, 3은 9입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9의 값에 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개 더해주면 답은 13이 됩니다. 아시겠죠? 13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1보다 약간 큰 값으로 나갈 때 g 합성 fx. 자, 이제 문제 안 쓸게요. 이렇게 쓰고 1보다 약간 크죠? 그러면 fx가 1보다 약간 크면 여기다 대입해주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2보다 약간 크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g의 2보다 약간 큰 값은 보세요. 자, 잘 모르시겠으면 한번 보시면 좋아요. 이걸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마이너스 2와 2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2와 2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면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선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2보다 커나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되고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절대값 보시면 무슨 생각 들으셔야 되죠? 아, 풀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2보다 클 때니까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이건 gx를 계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2보다 약간 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겠죠? 자, 따라서 2보다 약간 클 때 답은 1입니다. 쉽죠?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볼게요. 자, 이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g의 1보다 약간 작을 때니까 여기겠죠? 그러면 이것은
다시 봐주시면 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1 대입해주면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그쵸? 근데 1보다 약간 작은 값에서 더하죠. 그쵸? 그럴 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약간 큽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보다 약간 큽니다. 자, 따라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2보다 약간 클 때는 여기겠죠. 자,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겨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자, gx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은 뭘까요? 생각 잠깐만 해보세요. 자, 이건 극한 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x가 2로 나갈 때 fx는 이런 뜻이에요. 2는 아니죠. 그러면 2로 한없이 다할 때입니다. 2로 한없이 다할 때 fx는 4보다 약간 작던지 4보다 약간 큰 값이 될 겁니다. 따라서 4보다 약간 작은 값 그리고 g의 4보다 약간 큰 값입니다. 그러면 4보다 약간 작고 4보다 약간 크면 4보다 약간 작을 때의 값은 아이고 이게 펜이 좀 이상하네요. 자, 4보다 약간 작을 때는 2로 나가겠죠? 4보다 약간 클 때도 2로 나갑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2입니다. 2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냐? 그 다음 이야기는 2로 더할 때 극한 값을 이야기합니다. 극한 값은 2로 더할 때 극한 값은 4로 더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4란 뜻입니다. 따라서 G4의 값은 3이죠? 그래서 값은 3이 됩니다. 이렇게 3이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생각도 좀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극한 값, 전체가 또 극한 값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거의 두 개가 다름을 다시 한번 잠깐 정지해 놓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짚고 넘어가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